소장님, 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이번 대책이 좀 아쉽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이해가 보셨습니까? 됩니다. 네. 사실 이번 이제 청년과 신혼 가구에 대한 거주 안정 지원 대책은 왜 이게 나왔는지 맥락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11월에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주거 취약층으로 청년과 신혼 가구를 꼽았고 단순화시키면 5년 동안 100만 가구를 이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일부 보완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고 이걸 반영해서 받아들여서 이번에 공급 가구 수는 더 늘려서 163만 가구로 확대를 했고 그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어왔던 한부모 가정 여기도 사실은 주거 취약계층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신혼부부와 똑같이 대우한다. 이런 발표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청년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정책이 전과 조금 다른 면은 하나 있어요. 디테일이 강화됐다. 그러니까 맞춤형 청년주택이라는 표현을 정부가 썼는데 예. 그러니까 청년들의 주거 수요는 좀 달라요. 이 사람들 아파트 가지자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예. 민달팽이 유니온 대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소규모 공간이지만 내 공간을 갖고 싶다는 거. 뭐 원룸 같은 거라든가. 그러니까 주거 수요가 일반적인 부동산 수요가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맞춰주는 또 한 가지는 뭐 일자리나 직장과 연계해서 근처에 갖고 싶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택 수요하고는 좀 다르죠. 이걸 좀 반영해서 예. 맞춤형 이제 주택이라는 표현을 쓰는 27만 실을 이제 75만 실의 이제 공급 가구 중에 포함시켰다는 게 좀 전보다 디테일이 좀 배려가 된 디테일을 고려한 정책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발표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2020년이면 신혼부부 대부분이 그 정부가 얘기한 신혼부부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청년은 사실은 좀 부족하거든요. 75만 가구지만 다 이제 나홀로 가구들이기 때문에 실개념으로 보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청년은 조금 뒷전으로 밀린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은 있어서 아까 예. 최 대표가 서운해하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신혼부부 쪽에 좀 주거 지원 대책이 쏠린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번엔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신혼 희망타운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이제 신혼 희망타운이 특히 언론에서 로또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제 기대가 많이 크죠. 그러니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는 60% 주변 시세 60%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공공임대주택 한 80%하고 비교해도 거의 반값에 가까운 금액이니까 인터넷 같은 데서도 관심이 싹 쏠렸죠. 1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글쎄요, 이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을 텐데 이게 잘 운영되려면 몇 가지 보완은 해야 돼요. 네, 어떤 왜냐하면 겁니까? 과연 이게 이제 수요 관리라는 측면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테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이미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어떤 단지가 형성이 되면 주변에 있는 민간 아파트하고 공동체를 잘 형성하지 못해요. 학교에서도 따로 놀고 거기 사시는 분들은 심지어 뭐 우리만 왕따다 그 공동체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제도의 취지가 상당히 빗나가게 된다. 물론 이제 신혼부부들이고 이분들을 한 군데 모아놨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수요 관리와 사후 관리를 상당히 좀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보면요. 네. 순자산이 2억 5,060만 원 이하, 또 맞벌이의 경우는 소득 수준 130% 이하인데 이 기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준도 순자산 기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추가가 됐어요. 예. 왜냐하면 소득 기준으로만 하면 지금 소득은 시원찮지만 재산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자산 기준을 추가를 했는데 순자산이라 하면 내가 가진 자산에서 빚을 빼고 난 것. 이게 이 정도 금액이면 이제 그 기준이 된다고 봤는데 저는 이걸 추가한 거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로또라는 소문이 이미 났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분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순자산이죠. 충분히 대출받아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정부의 지원, 세금이 동원된 지원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득 기준 외에 순자산 기준을 추가한 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희망타운의 경우에 소득의 120%, 그다음 공적 임대주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공적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라는 소득 기준이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씩 그 기준에 미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제 정책이라는 게 어디선가는 잘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소득과 순자산 기준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신혼 희망타운에 관심이 좀 쏠려 있긴 한데 사실 이거 외에도 다른 지원책들도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취득세 반값 인하라든가 특히 이제 청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은 단순히 이제 집을 많이 늘려주는 것만으로 만족시킬 수 없거든요. 예. 그것도 늘 혜택을 받는 분들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택 금융 지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택 금융 지원이 이제 특히 청년층에 한 42만 개 정도의 그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를 했고 또 신혼 가구의 경우에도 주택 금융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희망타운과 관련해서는 이 점을 먼저 좀 지적하고 싶어요. 이번 대책에서 정확히 이제 명시가 되지 않아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다시 얘기할 거라고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네. 시세 차익을 노린 세력이 분명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로또라는 소문이 나면 늘 그러니까. 실제 한 60% 뭐 심지어는 반값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고 있으니까 시세 차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 이번 지원 대책에는 그 초저리 1% 정도로 주택담보대출 빌려주는 대신 팔아서 챙기는 시세 차익의 일부는 환수한다. 그러니까 수익 공유형이라고 합니다. 모기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걸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시세 차익이 발생했을 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회수해서 로또라고 여기는 투기 세력들이 여기에 가세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만 가구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10만 가구에 이렇게 몰려든다는 거는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이 희망타운을 분양해야 된다는 부담도 정부가 느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반가운 정책인데 사실 다른 연령층, 다른 계층들도 좀 아쉬움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신혼부부 아닌 분들이 예. 인터넷에 많이 올렸더군요. 마음은 신혼부부인데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했는데 그 정부가 이걸 한 취지를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주거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두 개 계층을 뽑은 겁니다. 대표적으로. 신혼가구와 청년들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내 집 보유율이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취약계층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부가 하려는 건 단순합니다. 결혼을 장려하고, 그러니까 결혼 회피 현상을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애를 낳지 않는. 그래서 뭐 올해 출산율 같은 경우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0점대로 이제 갈지 모른다 이런 전망이 나오겠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출산 기피 현상도 막아보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예. 이미 내 집을 갖고 있거나 어렵사리 최근에 집을 마련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그런 분들은 이 지원책의 취지를 이해하면서 좀 마음을 달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거 안정화를 통해서 결국은 저출산을 좀 해결해 보자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데 저출산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로 보십니까? 당장 실감하기는 어렵겠죠. 이게 집이라는 게 이런 정책이라는 게 쭉 진행이 되다 보면 늘 왔다 갔다 해요. 특히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이게 흔들려요. 근데 저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 조절 차원에서 나온 지원책이 아니거든요. 공급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취약계층, 살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이건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그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다고 느껴지는 예. 청년 지원책은 청년에 대한 어떤 청년들의 주거 수요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하고도 달라요. 아파트 갖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룸이라든가 이런 걸 갖자는 거니까 따로 별도의 대책으로 나중에 추후에 청년 주거 지원 대책은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